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전국 곳곳의 다채로운 소식과 함께 지역별 다양한 여론을 담은 YTN 전국부 보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강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는 전국부 지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11월.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19로 지친 관광업계 회복을 돕기 위해서 특별한 여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여행 가는 달 행사 기간에는 여행 프로그램마다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리뷰 Y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YTN은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입니다. 많은 시간 뉴스를 다루는 만큼 뉴스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YTN의 전국구 보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YTN은 서울 본사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 이렇게 각 권역별로 지국이 있거든요. 이 지국에서 생생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평가원님께서 시청자를 대표해서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이제 시청자 평가원으로서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YTN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는 이제 유튜브나 여러 온라인 동영상으로 또 YTN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YTN의 전국구 보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체계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다 다루는 그런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는 수원, 그리고 인천에 지국이 있고요. 강원도에는 춘천, 그리고 강릉에 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에는 대전과 청주, 그리고 영남권에는 부산, 울산, 대구, 그리고 창원, 호남권에서는 광주, 전주, 그리고 제주가 이제 모두 다 지국이 있는데요. 이 지국에는 취재기자, 그리고 카메라 기자 등 이 취재진들이 기본적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서울에서도 몇 년씩 이렇게 순환 근무하듯이 내려가서 근무하는 그런 기자들이 좀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지역 기자들의 활약상이라고 하면 이제 폭풍, 눈 막 이런 거 볼 때 그럴 때 이제 많이들 좀 실감을 하고 계시는데 이 특히 재난 상황에 매우 기민하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까운 뭐 창원이나 울산 이런 데 있는 기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1인당 커버해야 될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늘 좀 경무에 좀 시달리고 그러긴 하는데 다만 이제 또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좀 빠삭하게 지역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취재 인력이나 장비처럼 이렇게 제작 환경 자체가 각 지국의 경우 서울 본사보다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돋보이는 전국부 보도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달의 방송 기자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수상작을 보면 전국부 소식이 그 심층 보도로 이어져서 수상을 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YTN 역시 올해 광주 지국에서 3월과 4월 2달 연속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공장이 길을 막았다, 국유지 수십 년 무단 사용이라는 제목의 보도, 그다음에 서류 조작해 국가보상금 받은 인물이 5.18 단체 임원이라는 그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지역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또 그걸 중앙에서 편성해서 반영을 한다면 그 뉴스의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사안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라는 점인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이슈의 히스토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점 일단 있고요. 둘째는 지역 내 이해관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좀 독립적인 취재 그리고 보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전국으로 또 보도되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고요. 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데 그리고 더 큰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내는데 더 일조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전보다 그 인터넷 인프라가 광범하고 또 신속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전국부는 단순 정보 제공의 뉴스를 제작하는 것 이상의 것을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연속 취재를 통한 좀 심층적인 취재와 보도를 내야겠다라는 부담은 좀 앞으로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과와 함께 과제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두 건을 좀 살펴보자면 이 공장이 무단 사용한 국유지 건 취재한 기자가 이제 김범한 지국장인데요. 네. 올해 28년 차. 저랑 입사 동기입니다. 네. 지난 2007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보성에서 70대 어부가 이제 대학생 커플 등 4명을 이제 연쇄살인한 그런 엽기적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범인은 이 70대라는 나이 때문에 이제 고령층이다 그래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고 그 단순한 이제 실종사로 처리될 뻔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김범한 기자가 이 어부가 힘이 장사다. 그리고 좀 여성관계, 좀 여성 편력이 좀 심하다라는 점들을 이제 취재를 통해서 또 의심하고 이제 기사를 써서 결국은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가서 범인을 잡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기자가 이 기사로 이제 한국 기자상을 이제 그 당시에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언급하신 이 서류 조작으로 국가보상금을 받은 5.18 단체 임원 이 기사는 나연호 기자가 쓴 건데 네. 사실 광주에서 이 5.18 관련 단체는 일종의 뭐 성역 금기시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루기가 좀 힘든 그런 것을 이제 터치한 경우였는데 또 앞서서 지난 1월에는 문흥식 5.18 구속 부상자 회장 이 사람이 이제 조폭 출신이었다라는 걸 밝혀낸 것도 이제 역시 광주팀이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봐도 이 기자들에게는 취재 성역 금기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가원님, 다른 전국부 보도들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에 방송된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 YTN 보도 후에 군의회가 나서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라는 후속 기사가 있었습니다. 11월 10일 기사인데요. 한솔 페이퍼텍 불법 건축물 부실 단속 질타라는 그런 내용, 그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이 잘 발휘된 그런 지역의 뉴스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독 보도 후에 후속 보도로 해결 과정을 전달한 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날 보도인데요. 수업 중단, 전주예술중고 일단 원격 수업 반쪽짜리 정상화라는 뉴스 역시 그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발하는 매우 유의미한 그런 기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주예술중고 보도를 보면서 이 사안에 대한 학부모와 학교 측 당사자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이 교육청이 적극적인 개입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후속 보도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이 보도는 지난 10월 단독 그 코로나 탓도 아닌데 학교 못 가게 된 아이들 보도를 시작으로 해서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기 위주의 학교이고 또 예술에 특화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이 학교로 진학하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 또 학부모도 있을 테지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청의 빠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원격 수업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답답했습니다. 좀 더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공론화가 필요했던 보도여서 후속 취재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네, 추가 취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박사님, 이것 외에 전국부 보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만의 특색, 지역만의 볼거리를 또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지역 내 볼거리를 소개하는 보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일이었는데요. 주상절리 절경 한눈에 미리 가본 한탄강 절벽길이라든지 또 7일 보도였어요. 코로나 스트레스 날려요. 치유하며 만끽하는 숲속 파티가 있었습니다. 강원 철원 지역의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으로 등재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뉴스만 보고도 출렁다리를 또 간접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또 절벽을 따라서 강줄기의 시원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순천시 청소거리에서 이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숲이 워낙 훌륭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단풍이 한창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간 그런 지역의 자연 풍경을 다루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서 관광객들을 끌기 위한 의도도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펴보면은 11월 6일 보도입니다. 한평천지는 국화천지, 그윽한 국화 향 속으로라는 보도, 또 7일 만추 속으로 가을 동화 풍경 인제 자작나무 숲, 또 9일은 감회고장 충북 영동군 감산업 특구 2024년까지 연장, 또 10일입니다. 첫눈 내린 한라산 가을과 겨울의 공존, 이렇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단 그 전국 보도의 경우는 영상이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영상을 담지 못하고 자료 화면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YTN의 경우는 이렇게 직접 현장을 보여주면서 생생함을 더했다는 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반면 또 아쉬운 점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그 거의 매일 보도가 된 뉴스가 물론 뭐 관광 유치의 목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를 하겠죠. 네. 그런데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눈에 띈 심층 보도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그 전국 보도 또 지역 보도는 관광 중심의 뉴스가 많다라는 지적은 여전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도 어디 너무 바빠서 어디 가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을을 보내면서 다양한 지역의 그 자연 풍경 보면서 힐링도 되고 이렇게 안내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았지만 이렇게 지역만 돌아가면서 같은 아이템이잖아요, 사실은. 이것들이 계속 다뤄지게 되다 보면은 가뜩이나 이제 부족한 인력에 결국 다른 지역의 중요한 뉴스를 자칫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안타까운 점이 좀 들어서 좋은 뉴스였어요, 사실은. 좋은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포로 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그 평가원님 말씀에 참 공감을 하는데요. 지역의 관광 자원이나 또 지자체의 성과 그리고 미담 사례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홍보하는 목적이 아무래도 포함되어 있어서 좀 지나치게 보도 자료에 의존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국부 소식이라서 이 보도 방향을 중앙에서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 취재에서 지자체의 홍보 이슈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검토하시겠지만 좀 지나친 미사 여구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고요. 또 편파 혹은 과장이 있어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서 보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나치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지역 홍보성 기사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출입처 중에 하나가 이제 지자체거든요. 네. 근데 이 지자체에서 이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서 이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안 다룰 수는 없다.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또 서울 기준으로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그런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행사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정보냐, 홍보냐 이거를 좀 구분해 봐야 되는데 그 경계를 구분하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 휴일에는 또 아무래도 또 아름다운 좀 풍경이 돋보이는 스케치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평소에도 이제 이런 이벤트 같은 거에 정보 축적 측면에서 좀 촉각을 많이 곤두세우거든요. 이게 또 아이템이 부족하다 보면 이게 또 상업적 행사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림이 좋으니까 또 이렇게 그렇게 가는 좀 그런 불가피한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국부에서 사실 7년 동안 근무하면서 네. 각 지역의 그 아이템 조율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그 기자들의 고충을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또 한정된 인원으로 이제 넓은 지역을 다니는 게 기본적으로 어렵고요. 또 특히 오지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서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왕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점들을 좀 두루 좀 이해해서 좀 지역 뉴스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그 지역 행사 관련된 보도가 나가고 나면 YTN으로도 종종 전화가 와요. 이 그 리포트를 봤는데 관련해서 전화번호 좀 알고 싶다, 행사 전화번호를 좀 알고 싶다 이런 전화를 오는데 이 정보성의 그런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뭐 두 분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나치게 홍보성이 가미되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요약해 주시죠.
네, YTN 전국 뉴스 지역 여론을 반영하는 공론장의 역할도 해내주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도 지역의 방송 뉴스가 관중심의 보도 가능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지역 방송 뉴스가 지역민의 여론 의사를 반영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뉴스 편성에 있어서도 관행적으로 이제 지역 뉴스 건수 맞추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전국부의 장점을 강점으로 살려야 보도 전문 채널 YTN이 전국부를 통해서 지역의 사건, 사고, 이슈를 더 빠르고 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언론사와의 차별된 장점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각종 사건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장점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가 필요한 다양한 뉴스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강점으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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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리뷰와이 코너에선 지역 소식을 담은 YTN 전국부 보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강원 지역 보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반가운 얼굴이죠. 전국부 지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YTN 뉴스에선 들을 수 없었던 전국부 기자들의 특별한 취재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군은 2022학년도 딱딱하고 경직된 중계는 가라. 자유롭고 활기찬 중계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지환 기자. 몸살이지 않는 열정 중계로 YTN 역대급 짤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죠. 지환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서울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 기대해도 될까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어디 카메라를 보고 떨거나 이러진 않는데 20년 가까이 한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이라 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재미가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에필로그 Y 시간 전국부 지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지환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에필로그 Y에서 최초로 가장 멀리서 게스트분을 모셔봤습니다. 강원도에서 오셨잖아요. 오시는데 좀 어떻게 힘들진 않으셨어요? 강원도가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울 분들은 되게 멀리서 왔다, 고생했다. 네. 그러는데 요즘 이 KTX 비스만 ITX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오고요. 강원도 이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놀러 가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은 언제부터 강원도에서 일을 하게 되신 거죠? 제가 기자 생활을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네. 본사에 와 있을 때 한 1, 2년 정도 빼놓고는 계속 강원도에 있었으니까 강원도에서 한 15년 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 강원도 하면 사실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기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산불 소식이라든지 폭설 겨울에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강원도의 경우에 이 지역이 워낙 넓기도 하고 네. 또 태백산맥이 있어서 동서로 계절이 되게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절이 일찍 와요. 그래서 뭐 단풍이라든가 첫눈, 네. 한파, 그다음에 또 뭐 수해 피해 여러 가지가 있어 자연 재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강원 지역 기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재난이나 이런 거에 보도에 좀 특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보죠. 혹시 그 역대급 짤이 있는 거 아시나요?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 사실 좀 많은데 네. 가장 유명한 거는 네. 이제 눈이 네. 허리까지 쌓여 있을 때 기자님께서 거기서 스탠딩을 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맞아요. 역대급 짤로 이제 생성이 돼 있기도 하고 네. 왜 피라냐가 있는 저수지에 발 담그고 계셨던 것도 있고 네. 송어 잡기 직접 송어 잡으셨던 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네. 나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힘들었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나요? 제가 진짜 제일 힘들었던 데,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데는 오히려 출장을 갔었던 세월호 현장이었었어요. 재난의 장소가 너무너무 힘겨웠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 취재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거였죠. 근데 이제 강원도에 있는 것들은 되게 이제 좀 몸이 힘들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눈에 쌓이는 것 같은 경우는 진부령 정상이에요. 네. 사실 이렇게 눈이 쌓이면 들어가서 잘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네, 푹푹 빠지니까. 예, 그래서 들어가서 이게 목까지 차는 눈을 보면서 네. 약간 원고 같은 것들이 다 적고 하니까 나오고 싶었는데 본사 이제 PD가 네. 계속 원샷으로 잡아라. 저 그림이 재밌었는지 그러나 보니까 말은 계속해야 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산불 때도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이제 압도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몇 년 전에 봤던 고성 속초 산불이죠. 저희가 이제 촬영 기자랑 함께 현장에서 생방송 중계를 한다고 딱 했을 때 어느 포인트가 있었는데 속초 소방서 앞이었어요. 속초 소방서 앞에 야산이 불이 너무너무 쉽게 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멘트로 아 지금 불이 얼마나 심한지 네. 소방서 앞 야산도 소방관들이 다 파견이 나가 있고 현장에 나가 있어서 못 끄고 있다. 막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방송 끈 말미에 방송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네네. 들어와서 나가라고. 아,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이제 위험하다. 네. 이렇게 나가시는데 저희가 이제 생방송한지 모르고 그러셨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야산이 그 아래쪽에 속초에서 쓰는 그 건설용 폭약을 놔두는 폭약 창고였던 거예요. 너무 위험한 장소 아니었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로서는 현장에 가서 저희도 밤에 막 생방송을 막 하다 보니까 네. 거기 얼마나 위험한지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송에서 사과도 하고 그랬지만 아무튼 그 짤로 돌아서 소방관 말 안 듣는 그런 그 못된 짤도 있었군요. 예, 기자로 이렇게 나온 네. 적도 있고. 네, 보통 기자분들이 중계를 하면 좀 마이크 잡고 좀 서서 딱딱하게 하는 모습이 생각나는데 우리 지환 기자님은 좀 특색 있게 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그게 사실은 이제 스탠드 마이크를 들고 좀 이렇게 정적으로 서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재난재해가 많기 때문에 이동을 하거나 좀 만지거나 눈을 만지거나 뭐 화재 현장을 가리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제 약간 선이 없는 마이크를 차고 다니다 보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이제 전달하는 게 편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좀 이제 저희 그 기자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 현장에 매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저희 YTN이 현장 생방송을 하는 뉴스 채널이기도 하지만 추후에 저녁 뉴스를 위해서 리포트 제작물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촬영팀이나 취재팀들이 다 현장 그 한가운데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중계방송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넓은 범위의 사고 현장이라든지 사건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취재가 안 되고 촬영이 안 돼서 나중에 제작물을 내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산불로 예를 들면 산불이 가장 많이 난 산에 가서도 하고 아파트에서 저기 대피하시는 주민들 앞에서도 한번 하고 저기 그 뭐 어디 한창 지금 타고 있은 뭐 네. 차량에서 앞에서도 한번 하고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동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추후에 제작물의 그런 완성도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시청자들이 좀 역동적이고 네. 소개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건데 아직도 이렇게 좀 딱딱하게 좀 하는 건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그런지 시청자들의 반응도 사실 뜨거울 때가 많거든요. 그중에 제가 댓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읽어드리면 우리 지환 기자님 이렇게 막달스럽게 뉴스를 전하는 기자는 처음 봤습니다. 흡사 강원도 비경을 강의하는 사람 같아요. 이 무미건조한 전달 방식보다 정치만큼 이렇게 시원한 뉴스가 좋습니다라고 댓글을 감사합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써주셨더라고요. 기자로서 이런 댓글을 받으시는 게 어떠신가요? 그 최근에 이제 늦가을과 추결이 공존하는 그 산에서 한 그 중계를 보고 아마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했던 거 좋은 영상을 보여주고 하는 거 이런 걸 잘 봐주셔서 적어도 뉴스를 끝까지 보면서 느껴봐 주셨다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가끔 네. 보면은 이제 마이크 잡으셨을 때나 이제 고개가 살짝 이렇게 될 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 네. 의도하신 건가요? 그 사실 그 현장에서 네. 이렇게 방송을 생중계를 하다 보면 우리 방송국에는 이제 프롬프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원고를 써서 이제 머릿속에 외워서 가야 되는 거죠. 외우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서도 저도 이제 머리가 하얘질 때도 있고 네. 그런데 하다 보면 제가 잘 외워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포즈가 있나요? 네, 포즈가. 그래서 고쳐볼까도 하는데 자꾸 노력해도 그게 나중에 모니터하면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약간 트레이드처럼 됐어요. 촬영 기자님들하고 정말 어느 현장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생방송의 경우에는 정말 호흡이 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기자만 계속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촬영 기자와 서로 약속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애드립을 하고 현장에서 보여주고 해도 그거 역시도 촬영 기자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그 순간순간을 보는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촬영 기자님들과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럼 함께 좀 시도해보고 싶은 방송이 있나요? 수많은 그런 자연환경 이렇게 해서 생방송도 하고 사건 사고 생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네. 계속 이동을 하면서 한번 하는 건 또 어떨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설악산에 가서 처음에 이제 백담사에서 아침에 중계를 하고 올라가면서 공정하면서 중계를 또 하고 중청 대피소에 가서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설악산에 지금 가을, 겨울을 알려주는 그런 방송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설악산 올라갔다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이 힘이 너무 드셔서. 후배한테 시키려고 좀 미뤄두고 있습니다. 전국부 기자들이 한 지역을 담당하면서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전반적을 다루고 있잖아요. 직접 맞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본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부도 있고 정치부도 있고 네. 문화부도 있고 경제부도 있잖아요. 자기 맡은 분야의 어떤 그 분야의 취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국에 있는 기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모든 걸 다 하죠. 오늘은 정치 관련 뉴스를 조금 해보기도 하다가 내일은 사건 사고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좋은 계절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 네. 기자들도 이제 취재 부서의 한 부서에 계속 있다 보니 약간 매몰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취재를 여러 가지 범위를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하는 게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전해줄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YTN 전국부 기자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전국부 기자들이 그 특징상, 부서 특징상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뭐 장비가 있든 없든 지원이 있든 없든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는 고생하시죠. 네,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역할이겠다 보니까 네. 전국 뉴스 YTN이잖아요. 전국 뉴스 YTN의 그런 아이템이 좀 더 풍족해지고 그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히 알려주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자평하고 있는데 네. 남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고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 전국부 수많은 기자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후배들 동기들이 많은데 그 기자들의 그 취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강원 뉴스 하면 딱 지환 기자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강원 뉴스를 좀 생생하고 네. 현장감 있게 전달해 주시길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오늘- 시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방송되고 나면 각 진영에서 볼멘 소리가 쇄도합니다. 특히 군소 후보 측에서는 왜 거론도 하지 않느냐며 섭섭함을 토로하는데요. 최근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윤 후보가 44.4% 지지율로 34.6%를 기록한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바깥인 9.8%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4%,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8%,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5%를 얻었습니다. 잘나지도 못한 여야 인물들만 줄창 내보내지 말고 허경영이 내보내고요. 대선 후보들 공평하게 좀 내보내주세요. 그 여론조사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허경영 후보는 서태 한몫에서 포함시키지도 않고 계신가요? 그게 궁금해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질문지를 보면 5명만 올라 있고 나머지는 6번 항목인 기타 인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면 조사 방식이 복잡해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YTN은 원내 진출 정당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제시한 것이며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다른 언론사들이 조사하는 방식에도 후보군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경제가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설문 명단에 올라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포 후보 지지자들의 요구에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지율 변화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허경영 후보뿐 아니라 그 누구도 언제든 설문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YTN의 현재 질문 방식은 효율적 결과 산출을 위한 조사일 뿐 그 어떤 후보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제10기 11월 YTN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논의할 내용은 시사토크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복잡한 이슈죠. 이슈를 이제 순서도처럼 논리적으로 쭉 풀어보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시청한 내용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시사토크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최신 화들의 대부분이 대선 주자와 대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화제성 높고 시의성 이슈에 대한 것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패널 역시 전 국회의원분들, 여당과 야당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전 국회의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만족스러운 구성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치에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하게 알 수 없는 사건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매주 그 내용을 따라간다는 측면인 만큼 시의성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사 토크 알고리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시사 토크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타겟층, 시청자층을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층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풀어가는 방식,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건의 양상이 복잡하다든지 논점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는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 화면이나 사회자의 설명을 활용해서 이슈를 좀 더 명료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부드럽고 친근한 토론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시청자가 보기에도 무안할 정도로 게스트가 토론 상대에게 면박을 주는 행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차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어떤 화제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하자고 말하는 토론 상대에게 이따가 하는 건 진행자가 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질문을 하는 사회자에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참지 못하고 질문을 툭 하시네. 이런 식으로 무안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3차 선거인단 득표율에 대한 논의 가운데 철저하게 조직되고 통제화된 집단이 관여했을 거라는 불확실한 추측성 멘트나 토론 중에 상대 패널분에게 대화가 자주 끊기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울러 상대 패널분에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나 태도는 보기 불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생각을 잘 못하네. 그리고 콜라형 등 이런 문장 사용은 보는 시청자분에게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의 진행 능력은 단순히 대본이나 또는 상황을 숙지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아마 진행자의 기자로서의 그 현장 경험이 프로그램 전체를 잘 완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큰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청자 입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아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주제에 몰입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성격상 패널들의 토론도 논쟁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와 관련되어 있는 패널들의 정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방송사의 편향성에 관한 시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되는 신문 기사나
또는 영상 자료의 출처나 제작 일시, 방송 일시 등을 참고 자료라고 하는 타이틀과 함께 명기해 줌으로써 방송사의 객관적인 정보 전달 능력이거나 또는 토론 패널의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 장치임을 명확하게 시청자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향후를 위해서 보다 좋은 개념적 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넘은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별 부담 없이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진행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아마 그 회의가 진행되도록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의외로 이제 나서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한 이제 돋보였습니다. 이 주제가 한 당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그 당에 대한 분량이 좀 굉장히 많았고 상대방의 이제 어떤 의견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분량을 좀 같이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치인 두 분, 여성, 남성 두 분 나오신 그 두 분께서 각자 나름 달변가이시고 토론에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그 토론의 분위기를 살리시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이제 오디오가 물린다라고 하잖아요. 서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분법적인 생각이 도시공사가 돈 벌어가는 것도 불필요하게 많이 벌어갈. 거기다 조금 면박을 주시는 그런 토론 태도도 있었고 그거 자체가 기존의 알고리즘이 좀 정돈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기본적으로 그 앵커 분도 진행자 분도 거기에 맞춰서 톤이 정돈돼 있는데 그게 확 깨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4회에서는 똑같이 출연을 하셨지만 훨씬 더 앞에 53회보다 서로 그 시간을 충분히 지키시고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전달되는 걸 보면 조금 누가 출연을 하시든지 그런 원칙에 맞춰서 하시면 편집하시는 것도 그렇고 내용 전달이 시청자에게 조금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